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강도 입시 채널 도와줘 AI의 첫 장편 콘텐츠 생기부 써주는 사이의 호스트를 맡은 저는 전예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의 입시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특급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한번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이해과에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된 권민혁이라고 합니다.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하신 따끈따끈한 새내기분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 위해 오늘 멘토로 찾아와 주셨는데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에는 지금 PD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이 PD진 분들께서 중고등학교 여러분들로부터 수시와 관련된 입시 고민을 먼저 받아보았습니다. 학생부 생활기록부, 세트 혹은 탐구보고서와 관련된 고민들을 받아보았는데 저희가 오늘 도와줘 AI 그리고 민영님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학생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분이 의대 지망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받은 사연을 여기 준비해봤는데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대 진학을 꿈꾸고 있는 고1 남학생입니다. 1학기가 끝나고 어느 정도 성적이 잘 나와 학종 의대 진학을 꿈꿔볼 수 있는 성적대인데요. 1학년 1학기 성적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당장 나온 성적만 가지고 일명 의대 생기부를 만들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느껴집니다. 게스트님께서는 어떻게 생기부 관리를 하셨고 성적 관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생기부 관리를 하다 보니 조금 애매한 것이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예를 들어서 미술과 의학, 체육과 의공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서 세특을 꾸릴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미술과 의공학의 관계에 대해서 탐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도와줘 AI와 함께 이 주제로 한번 탐구보고서를 작성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먼저 의대 생기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의대 생기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의대 생기부라고 다른 과 생기부들과 차이점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심화적으로 의학을 탐구하냐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생명과학, 화학을 전반적으로 탐구를 했다면은 2학년 때는 의학을 좀 더 심도 있게 탐구를 하고 3학년 때는 좀 한 단계 더 나아져서 의학 중에서도 특히 뇌과학, 뇌의학, 뇌공학 그런 부분들을 좀 주로 탐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학생도 이렇게 또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한 거 보면은 1학년 시작을 어떻게 끊어야 할지를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다들 굉장히 높은 내신에 또 쟁쟁한 스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민영님은 의대 생기부를 준비하면서 좀 차별화되는 지점을 뭐로 잡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의학 탐구나 이런 부분들은 워낙 또 친구들이 제 주변에 다른 학교 친구들도 훌륭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차별점을 오히려 학생회 회장 활동이라든지 임원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여를 하면서 사실 상위권 내신 친구들이 학생회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저만의 차별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학생의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아까 사연자님께서 보내주신 거를 도와줘 AI의 프롬프트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입력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미술과 의공학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만큼 관련 주제를 우선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 주제로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미술과 의공학이라는 미공학을 연관지어서 탐구 주제 5가지를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좋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혹시 몇 학년이신가요? 학년을 알면 난이도나 주제의 깊이를 더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희가 1학년이라는 걸 한번 이해과를 지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주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5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의료기기 디자인의 미적 요소와 환자 심리라는 주제입니다. 의료기기의 외관 디자인이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과 치료 효과에 미치는 영향 탐구, 뭔가 디자인을 엮어서 얘기하는 게 확실히 미술을 포함하는 참신한 주제인 것 그러네요. 같아요. 이런 주제는 저도 처음 보는 참신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인공장기나 네네. 의료 영상의 시각화, 보조기구의 디자인의 예술성과 사용도 만족도, 네네. 미술 치료의 의공학적 기술의 융합 가능성 이렇게 5가지를 추천을 해줬는데 네네. 어떻게 보시기에 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추천을 해준다고 해서 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주제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도 탐구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탐색을 해봤지만은 고등학교 때 근데 이런 주제들은 굉장히 신박하게 처음 봐서 되게 새로운 탐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깊이 있는 그런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저희가 방금 첫 질문을 넣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주제를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뾰족한 네, 주제를 네. 준 것 같아요. 네. 혹시 만약에 민영님이었다면 이 중에 어떤 주제를 탐구 보고서의 주제로 선정하실 것 같나요? 저는 5번 주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미술 치료. 제가 사실 고등학교 탐구를 하면서 네. 음악 치료라는 걸 탐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랑 더불어서 또 예체능 계열을 사용하는 게 미술 치료 그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과 의공학을 융합시킨다면 또 다양한 세부 주제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네. 저는 사실 제가 입시할 때 이런 AI 툴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고서나 소논문 작성할 일이 있으면 직접 발품 팔아서 찾고 주제를 좀 좁혀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민용님은 학교 생활 하실 때 어떠셨나요? 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AI 툴이 처음 도입돼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사실은 이제 계속 교과서 내에서 주제를 찾고 탐구를 이어갔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뭐 저를 포함한 많은 친구들이 AI로 탐구 보고서를 뭐 진행을 하고 주제를 찾는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세부적으로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렇죠. 덜 도움을 힘들죠. 받을 수 있는 것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주제를 조금 더 뾰족하게 다듬어 보면 사연자님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선은 5번 주제를 가지고 세부적인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는 게 괜찮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라든지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나오고 있네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주제 개요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주제기 한번 읽어볼게요. 미술 치료는 그림, 조형, 색채 등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 심리적 치유와 정서적 안정을 돕는 치료법입니다. 최근에는 의공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술 치료의 도구와 환경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부 탐구 방향까지 지금 제시를 해줬어요. 총 네 4가지로. 가지로 네, 나눠서 설명을 해줬는데 첫 번째는 미술치료 도구의 첨단화, 두 번째는 맞춤형 미술치료 환경 구축, 세 번째는 치료 효과의 데이터화 및 분석, 네 번째는 의공학적 기술을 활용한 미술치료의 확장성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좀 서로 다른 세부 주제를 준 것 같은데 또 네네. 이 중에서 여러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좀 눈이 가는 주제가 있으신가요? 사실 4가지 주제 너무 미술 치료라는 큰 틀에서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고 그것들이 또 의공학과 연관된 주제들이어서 너무 다 좋지만은 첫 번째 미술 치료 도구의 첨단화, 사실 요새 뭐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의학에 활용이 많이 되는 것으로 제가 또 탐구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미술 치료랑 연관시키면 또 좋은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러면은 한번 저희가 저 주제로 첨단 보고서 작성을 부탁을 해볼까요? 해볼까요? 미술치료 도구의 첨단화라는 주제로 탐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해 볼게요. 네, 도와줘 AI는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초안을 출력하기까지 5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좀 뾰족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거죠. 한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진로를 반영하여 미술치료 도구의 첨단화 활동에 대한 세특을 작성할까요? 현재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고 여기에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바로 작성을 진행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네, 바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 의예과를 지망하는 학생이니까 네. 네, 맞는 정보고 바로 초안 네.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와줘 AI가 초안 보고서를 작성해주는 동안에 민영님과 한번 조금 더 고등학교 예. 때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일단 의대 지금 딱 진학을 하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대학이고 학과다 보니까는 너무 기쁘고 그 기쁨이 사실 요새는 이제 2학기가 되고 하니까는 약간 사그라드는 느낌도 있는데 그럴 수 있죠. 네, 마냥 이제 새롭고 다 처음이라서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기대도 되고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의예과에 진학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예과 2년, 본과 4년을 앞두고 네, 계신 네.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처음부터 수험 생활을 시작할 때 네. 나는 의예과를 가겠다라고 목표를 잡으셨던 건가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1학년 때부터 진로가 의예과 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 쭉 의예과 관련 탐구를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확고하셨네요. 아, 네,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의 활동 아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 학생의 활동을 좀 의예과 입시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셨던 건지 네.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워낙 이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임원 활동이라든지 학생의 활동들을 많이 했었어서 고등학교 때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입시에 도움이 안 됐다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학생의 활동을 하면서 모금 활동을 진행해서 기부를 한다든지 네. 이런 캠페인들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봉사의 어떤 역량으로 보여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리더십이 굉장히 있으신 것 같네요. 아닙니다. 뭔가 의예과 하면 저는 궁금했던 게 네. 학생분들이 처음부터 의대를 지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고등학교 네,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는 의예과를 가야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는데 워낙 입시가 치열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혹시 처음부터 의예과를 지망하지 않고 만약에 2학년, 3학년으로 나가면서 네, 점점 맞춰간다면 좀 불리한지 그것도 알려주시면 수험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의예과를 희망하지 않다가 변경하는 경우를 친구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요? 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진로 변경이 학생부 전형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네네. 제 주변에 탐구 활동을 하고 수시로 대학을 갔던 친구들을 봐도 중간에 진로를 심지어 문과에서 이과로 변형한 오, 친구들도 네. 있기 때문에 가끔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탐구를 깊이 있게만 진행을 한다면은 네네.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민영님은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어떤 전형으로 입학을 하셨는지 그 전형에 네. 대한 소개와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기록부 어떤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그럼 있겠습니다. 딱 학생부 종합 수시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방금 초안이 도와줘 완성이 A가 됐네요. 초안을 네. 완성을 해줬습니다. 한번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네. 일단 제목은 미술치료의 도구의 첨단화, 예술과 의공학의 융합적 접근이라고 나왔는데 한번 민영님이 확인을 해보면서 네. 눈에 들어오는 거 위주로 읽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일단 딱 처음 봤을 때는 서론이라고 되어 있고 탐구 동기랑 목적이 나와 있는데 사실 보고서 우리가 탐구 보고서를 쓰는 그 틀과 네. 굉장히 비슷하다고 네. 생각을 해요. 지금 거의 똑같이 나와 있고 네. 저도 이제 항상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동기 먼저, 목적 먼저 쓰고 그렇죠. 과정들을 쓰고 마지막에 결과라든지 해결 방안 이렇게 쓰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 틀에 맞게 지금 딱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형식은 쭉 보면 본론부터 해서 결론과 네. 탐구 내용 정리, 소감 및 평가, 향후 향후 계획까지 계획까지. 있네요. 네.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심지어 참고 문헌까지 네. 정확하게 넣어준 걸 보니까 우선 신빙성 있는 자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한번 내용적으로도 좀 살펴볼게요. 네, 서론부터 볼까요? 지금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손의 움직임이 불편한 환자나 병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들은 치료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또 그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게 디지털 태블릿
VR, 3D 프린터 이런 첨단 도구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미술 치료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다는 게 서론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 같은 부분들도 보면은 기존의 미술 치료 도구, 사실은 뭐 이런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자고 하면은 이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미술 치료 도구들을 만들지만 네. 뭐 그런 이제 결과치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기존의 것들을 조금 비판적으로 검토한다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고 조금 체계적인 어떤 탐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종합적인 보고서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 툴 쓰다 보면은 내가 뭘 질문을 했는데 그거랑 좀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거나 전혀 다른 결과물을 그렇죠. 내놓을 때도 많잖아요. 네, 네. 근데 보면 지금 도와줘 AI에서 준 보고서는 굉장히 뾰족하게 저희가 요청한 대로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아요. 보시기에도 그러신가요? 네, 완전 지금 네. 입력했던 주제와 네. 그의 추가적인 내용들을 덧붙여서 나온 걸 볼 수 있고, 사실 뭐 의학이랑 완전히 연관된 주제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잘 나온 것 같네요. 본론도 네, 본론 한번 본론에서는 볼게요. 여러 가지 사례를 또 넣어주기도 했고 네, 네. 긍정적인 효과, 고려해야 할 점까지 해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지금 작성을 해줬습니다. 네, 그럼 네. 일단 결론이 핵심이겠죠. 그렇죠. 한번 결론을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미술 치료가 활성화되면서 시간 공간적 제약으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밑에 부분들을 보면은 첨단 기술의 단순 도입이 곧 치료 혁신이라는 가설을 처음에 냈었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기술의 도입도 중요하지만은 치료 환경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거, 그리고 환자 중심의 맞춤형 접근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결국에는 이제 개인화, 치료의 개인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이런 첨단 도구들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탐구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명 깊은 보고서인 것 같은데 네, 오늘 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님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수험생분들께서도 도와줘 AI와 함께 한번 세부 특기 능력상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영님은 혹시 고등학교 때 기억에 남는 탐구 보고서가 있으신가요? 지금 이 친구랑 되게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사실. 네. 저도 이제 미술 관련 이제 세부 특기상 뭐 그런 탐구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혈액의 색과 연관을 시켜서 탐구 보고서를 작성했던. 왜냐하면은 색, 조형 이런 것들이 미술의 기본 요소인데 과연 혈액의 색을, 특이한 혈액색을 가진 동물들이 뭐 어떤 이유로 그런 색을 가지는 걸지. 네네. 그래서 완전 의학적 탐구라기보다는 조금 더 생명과학 쪽에 가까운 그런 탐구를 진행을 했었고, 이거에 기억에 남는 이유가 이 활동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이제 투구개가 파란색 혈액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투구개를 너무 포획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실험을 위해서 뭐 네. 그런 식으로 캠페인까지 엮어서 진행했던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은 탐구였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몰랐던 정보를 이렇게 또 알게 네, 됐는데 네. 그럼 혹시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네. 하셨던 동아리 활동이나 좀 네. 특별한 활동들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활동 중에서 멘토 멘티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제 멘토로서 참여를 했었는데 수학 과목이라든지 생명과학 과목들을 멘토로서 했었는데, 또 친구들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나름 재미있었고, 또 이제 나중에는 그게 너무 재미있어서 자진해서 멘토 활동을 또 했던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뭐 네네네. 1년 정도 이렇게 하는 과정이었는데 네. 한 학기만 더 진행을 해보겠다 해서 이제 따로 진행을 했었던 혹시 어떤 기억이 과목으로 진행을 하셨을까요? 수학 했습니다. 수학 역시. 원 과목. 수학을 가장 좋아하셨나요? 네, 과목 중에서는 수학을 가장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내신도 수학이 가장 좋으셨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좋으셨겠죠? 내신 성적이요. 네. 다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 비슷했고, 그래도 수학과학 성적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았나. 혹시 내신을 학생들에게 공유해 주실 수 내신이요? 있을까요? 네. 저는 총합 전교 과목에서 1.14의 내신이었어요. 정말 멋있는 아닙니다. 내신이네요. 그러면 혹시 1, 2, 3학년 쭉 내신이 그냥 좋으셨던 편인지 아니면 네. 조금 슬럼프나 변동이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1학년 내신은 제가 1.0이었는데 네. 2학년 때 어떤 과목들이 2등급이 나오면서 네. 조금 떨어졌던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 떨어졌는데 네, 네. 1.1. 아닙니다. 네, 그래도 그때 느끼기엔 조금 많이 떨어졌다고 느껴서 네. 고2에서 고3 되는 겨울방학에 조금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수능 최저 준비랑 더불어서 네. 사실 수능 과목이 이제 3학년 1학기 때는 내신 과목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열심히 해서 3학년 1학기를 또 1.0으로 마무리해서 최종 성적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원자들 가운데 내신이 혹시 높은 편에 속하셨는지 좀 낮은 편에 속하셨는지 안정권이었는지 아닌지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지원자의 어떤 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모르지만은 네. 사실은 이게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다르게 있다 보니까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조금 내신의 범위가 그래도 한 중간 편에 속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워낙에 뭐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내신이 저도 이제 광역 자사고였고 네네. 그래서 적당한 부분에 속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사연자님의 고민을 받아서 민영님 그리고 도와줘 AI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해결해 보고 또 민영님의 생생한 입시 이야기도 좀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연세대 의대에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되게 고등학교 이 3년이라는 또 이제 특히 수시하는 친구들은 계속 이제 탐구를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조금 많이 힘들 수도 있고 긴 과정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은 또 대학에 와 보니까 또 다양한 사람들도 있고 재밌는 활동들도 많아서 조금 더 절제하면서 참고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참으면서 네, 어느 정도는 파이팅! 파이팅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도와줘 AI로 한번 보고서 작성을 해봤잖아요. 민영님은 만약에 도와줘 AI가 입시를 할 때 있었다면 어떠셨을 네. 것 같나요? 사실 오늘 이렇게 처음 한번 이 툴을 사용을 해봤는데 그렇죠? 굉장히 자세하게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참고 문헌까지 이렇게 자세한 틀로 작성을 해주는 AI가 참 편하고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러 수험생 분들께서도 도와줘 A와 함께 어려운 생기부 준비, 수시 입시 준비 잘 이겨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생기부 써주는 사이는 이쯤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민영님. 그럼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지금까지 생기부 써주는 사이 호스트 전예린, 게스트 권민혁이었습니다. 안녕.